이번 작업은 포리블로스라는 작업이고요. 2016년부터 해왔던 작업에서 지금 계속 발전을 시키고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바꿔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2016년부터 국내에 있는 이제 생수들을 수집을 하고 그 생수들의 가습기를 체결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제습기로 빨아들여서 이제 물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인데요. 17년부터는 이제 해외 레지던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여행을 했던 국가들의 이제 생수들을 수집을 하고 18년도에는 이제 그 국내에서 해외 레지던시에서 온 작가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생수들을 수집을 하고 해서 총 3년에 걸친 생수들을 수집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 작업인데 실제로 기존 작업들이 생수를 가습기에 체결을 해서 물이 분사돼서 그것이 다시 혼합되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혼합된 물들만 보여주고 그 전 과정들은 최대한 비밀에 붙이는 것들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이제 저에게 어느 지역 사람이냐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 학교를 다녔던 곳, 계속 살아온 곳, 중간중간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주소지를 계속 바꾸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오는 질문에서 저는 어떤 지역 출신인지를 이야기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했었고,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어떤 타인에 대한 좀 그런 거리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과연 작가들이나 이렇게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물병에 담겼을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이제 생수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혼합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작업들은 계속 어떤 특정한 공간을 다루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 작업에서 제가 특별히 동굴이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좀 이전의 작업과는 결이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지는 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이 촬영을 했고 리서치를 했던 이 제주도의 동굴 역시 그런 인간적인 역사와 결부된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그 동굴이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그것이 꼭 인간의 역사만 결부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완전한 자연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약간 당혹감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약간 비인간적인, 그리고 인간 종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주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역사와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의 지질학적인 그런 역사가 또 인간의 역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 지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니면서 또 굉장히 역사 다큐멘터리도 아니면서 그 두 개가 아닌 지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굴이라는 공간 때문에 소리에 집중하게 됐어요. 네, 다른 특별한 비물질이라기보다는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는데, 일단 동굴이 제가 그동안 다루던 빛이나 영상이 전혀 불가능한 공간이고, 실제로는 이 공간에 더 임팩트 있는 어떤 요소는 소리였어요. 일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과 동시에 어떤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 거, 그래서 이 소리가 공간에 반영돼서 오히려 동굴이라는 어떤 공간성이 소리에 반영되는, 소리가 공간을 나타내고 그 나타낸 소리가 다시 이 공간을 보여주는 좀 그런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작업에서는 좀 그런 소리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소리가 공간이 가지는, 동굴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구조나 질감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변형되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 그런 소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자 했고, 실제 영상의 텍스트나 내용에도 그런 소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일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국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풍경, 우리나라 전국의 어떤 그 역사나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담은 풍경들을 주로 이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번 작업은 우리나라 DMZ, 특히 이제 그 분단의 풍경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작업을 했는데요. 분단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철원 지역인데, 철원 지역의 백마고지라든가 아니면 그 화살머리 고지 같은 경우에는 6.25 때도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그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 유해 발굴 작업이라든가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뚫은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풍경들이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르는 철망이 항상 놓여 있고 어디나 추쏘고들이 있는 이런 풍경을 주로 이제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현재 DMZ를 상징하는 풍경이기도 하고, 강화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 내륙의 그 분단 풍경들, 그러니까 강화만에서 강화도에서 이제 그 보이는 송악개성의 송악산이라든가, 그 강화만이 평화시라면 아니면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가장 활발하게 어떤 배들이 오가고 유람선도 다니고 이제 뭐 그럴 풍경이 사실은 쥐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는 어떤 그런 풍경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안가로는 그 어떤 초소라든가 뭐 철조망들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강화만의 어떤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북한과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거기서 보면 북한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도 훤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기록하고 담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변이되고 망각되는 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속성을 탐구하던 기존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오류지대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작업은 평면과 설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면 작업의 경우에는 제가 낙서한다는 생각으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이를 1mm 단위의 얇은, 제가 자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잘라내서 이 긴 조각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서라는 행위가 기억을 고정하기 전 단계의 어떤 웅얼거림이라면, 그런 기억이 고정되기 전 단계의 그런 끄적임들을 통해서 지면을 채우고 이를 시간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입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폐기된 기록물 그리고 폐기된 전단지들 모아서 지층의 단층을 시추하듯이 둥글게 뚫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공간에 설치함을 통해서 집단의 기억, 시간의 단층들을 공간에 표현하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미세한 오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억의 오류나 변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왜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한 오류, 뭐 아주 작은 단위의 차이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오류지대를 공간에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어떤 물질을 만질 때 그 손끝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마음인지, 이걸 생각하는 두뇌인 뭐 머릿속인지, 이런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저장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지점들을 좀 공간에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벽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벽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에 폐기된 기록물들로 이루어진 단층들이 들어가고 나감을 통해서 전시장의 어떤 그런 기억의 모호함,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싶었고, 그래서 전시장을 이제 둘러보시다 보면 평면과 입체 작업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억의 장면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단원미술관에서 보여드리는 전시는 그림자 구멍이라는 전시인데요. 얼굴이 없는 것에 관한 전시예요. 얼굴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형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작업들입니다. 우선 구멍난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작업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SNS 상에서 텅 빈 얼굴들을 마주했는데 저 텅 빈 공간이 뭘까? 저 텅 빈 공간과 가장자리는 뭘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텅 비었다는 게 말 그대로 얼굴에 구멍난 형태였거든요. 얼굴에 구멍이 나서 그 얼굴 뒤에 공간을 통해 뒤가 보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아, 이게 구멍난 벽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구멍난 벽은 이미 지나간 시간, 과거로 인해 남은 흔적, 끝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라요. 공허라는 단어와 연결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지점 같았고요. 이어팟, 도자기 작업은 이명에 관한 작업인데 이게 이명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지만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모두에게 그게 다른 소리로 들린대요. 저한테 이명은 제가 물속에서 소리 지르는 형태랑 비슷해요. 나만 알고 나만 들리는 소리이고 그래서 이 작업에 물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퍼포먼스 사운드를 함께 조합하여 이 작업을 완성하게 됐어요. 얼굴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없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얼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대처하는 게 묘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RGB 작업 같은 경우는 가면, 왜곡되는 상, 그리고 그림자에 관한 작업이에요. 회화적인 사진처럼 보여지길 원했고 실패한 시네마그래프처럼 보여지길 원했어요. 3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게 이제 제 작가로서의 삶과 현재 하고 있는 작업 활동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이 3년 동안 계속 어떤 고통으로 남아 있었고 예술가라는 위치에서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주제가 일단은 애도고요. 작가가 슬픔을 실천하는 노동으로서 이 애도를 표현하는 영화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라는 작품은 한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제가 이제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어머니의 유품을 작가들에게 재료로 제시를 했고 커미션을 줘서 그 작가들이 작업하는 행위와 그리고 작업들을 제가 슬픔을 실천하는 노동의 에피소드로 영상으로 변환시킨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렇게 작업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작가로서의 삶과 그리고 작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어떤 캠핑 같은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 20대 때부터 이제 되게 막 섬이나 이런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연히 이제 대한민국 서해상에서 이제 흔히 도심에서 발견될 수 없었던 외국 쓰레기들이라던가 특히 이제 북한 쓰레기들 그리고 또 북한 군사 관련된 쓰레기들과 이제 중국 쓰레기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들까지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발견된 외국 쓰레기에 대한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가 처해 있는 어떤 각 국가 간의 어떤 그 긴장감이나 군사적인 어떤 분쟁이나 어떤 경계 이런 긴장감들 속에서 다른 쓰레기들이 손쉽게 발견되는 지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의 어떤 사회들 국가 관계들보다도 오히려 더 경계 없이 그게 자연스러운 약간 이런 점에서 조금 흥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관련된 단체와 아니면 어떤 관련된 어떤 과학자들 그런 분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조인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있고 또한 저 또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또 그 현장에 대한 공부를 또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이나 그 내륙에서
방류되는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가는 그 루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전 지역, 그 도심에서부터 시작돼서 쓰레기들이 강물을 따라서 지류에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또 더 큰 대양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 섬이 모이게 되고 그게 또 이제 다시 가라앉게 되고 그런 순차적인 어떤 구조와 어떤 루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경계, 국가 간의 경계 이걸로만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그 쓰레기라는 것이 되게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약간 더럽다라는 항상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깨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이용한 어떤 놀이 같은 개념의 어떤 장식적인 요소들도 있고 약간 그 놀이공원 같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쓰레기지만 이것 또한 어떤 또 다른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매체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지점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작업은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러한 시각화 방식으로 산소의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의 위호 공간을 매개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산 넘어 산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속성,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속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사회를 인식하고 하는 방식들은 지금 실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 라는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시점들에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느끼는 직접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고 실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지점들, 어렸을 때 혹은 대학생 때 혹은 시위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있었을 때의 풍경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시점들을 약간 풍경적인 의미, 그 묘한 그 분위기들을 사실 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고 조금은 더 감상적이거나 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별 총총총 탕탕탕이라고 하는 약간 상반되는 의미의 식구처럼 그러한 제목들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여러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주변으로 밀려난 것들 또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그런 좀 같은 이제 일상의 그 파편이나 그 조각들에 이제 관심이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작할 신작 시리즈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동안의 이제 관심과 이제 주제를 이어나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작업은 크게 그 여행 가방 시리즈와 이제 해결되지 않고 이제 정답이 없는 의문들 또 이제 어딘가에 있을 희망을 예술적 그 장치로서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제 기존 작업의 좀 틀을 조금 벗어나고 깨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그 신작 시리즈는 시선을 조금은 이제 돌리고 확장을 해서 이제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만나는 그 여정 자체를 좀 은유해보고 열린 좀 결말이자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매체와 이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기존의 작업보다 좀 더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자 하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동안 이제 작업에 그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그런 장치적인 특성을 좀 더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도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다양한 색깔과 그 방식으로 예술적 그런 그 장치를 만나게끔 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그 이제 과정에서 또 겪는 또 경험이 저에게는 또 예술적 상상으로 연결이 돼서 또 작품의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제가 보고 다닌 어떤 그림들하고 그리고 후상근 재연소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재현한 어떤 그림들하고 그거를 모아서 만들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만든다기보다 전시, 이때까지 이래저래 전시를 통해서 관객들도 제 그림을 보고 아예 다른 식으로 읽고 그 완전 오해해서 이야기하는 지점도 너무 저한테 흥미로웠어가지고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4명의 에세이스트들과 이 작업을 아예 해보면 좋겠다.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제 그림 이미지와 제목만 주고 이제 그 글을 쓰시는 4명의 에세이스트들은 제 그림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만들어낸 이야기를 다시 또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시 또 새로운 그림으로 재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작업이고 일단 이걸 한꺼번에 묶은 책을 뭔가 만들어 보고도 싶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체를 다 재현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마다의 어떤 그냥 머릿속에 영상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영상 중에서도 어느 한 장면을 좀 이렇게 줌인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뽑아낸 거고 지금 보시면 텍스트 중에 좀 약간 검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그릴 수 없으니까 앞뒤의 문장을 합쳐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림은 또 정말 진짜 한 구 정도의 글을 가지고 또 재현을 해서 그런 작업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글에 가지고 재현을 한 거죠. 그 장면을. 그렇습니다.